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사무국장 겸 대변인 노영돈입니다. 벌써 우리 배불리 TV가 4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청라국제도시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쓰고 계십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청라청년 회장 배석희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있죠? 예, 요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청라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청공연이라는 단체에 그러면 저희 단체에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단체 입장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대변인인데 요즘에 또 대변인이라는 이 단어가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라 주민들의 또 대변인이라고 우리 카페에서 또 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청공연의 대변인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분까지 또 등장하시고 참 예.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이 현안 중에 청라 스타필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라 스타필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보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이죠, 7월 23일 심의 의결 보완서가 오늘 그 경제청 스마트 시티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잘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일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 24일 내일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7월 3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위원들 간에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날 다행히도 단독으로 우리 그 청라 스타필드 한 건만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많이 이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불리 TV 제 4회는 인천 붉은 수돗물 안정화냐 정상화냐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배불리 TV의 네 번째 초청 패널이시죠. 인천 지역, 청라 지역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인천의 문제를 직접 발로 뛰면서 보도해 주시고 또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여러 각도에서 또 취재를 하시는 아주 멋진 기자님이십니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천투데이라는 지역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장호영 기자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서구랑 계양구 지역은 담당하고 있고요. 노동환경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투데이는 그 구단위 신문이었던 부평신문에서 출발을 해서 시사인천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올해 2월부터 인천투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고요. 저는 부평신문 때부터 14년 동안 인천투데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투데이 같은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우수 언론으로 매년 인정을 받아서 13년 동안 그렇게 우수 언론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인천에 본사를 둔 언론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인천투데이 또 하면은 시사 인천 때부터 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언론 중에 하나인데 항상 보면 이 시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내시고 또 하시는데 이렇게 두려운 건 없으신가요? 저만큼 두렵겠습니다. 네, 청라총연 회장님보다 두려운 건 없고요. 네.
언론이고 그다음에 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이나 아니면 시 정부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협박이나 뭐 이런 거를 받은 적도 있지만 기자 생활하면서 뭐 그거에 뭐 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뭐 살해 협박이나 이런 거는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정도만 연락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시사 인천 때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 신문의 내용은 좋은데 신문 타이틀을 왜 인천 투데이로 했는지 청라에도 투데이가 있는데 아주 안 좋거든요. 저하고 사이가 되도록이면 좀 다시 시사 인천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네, 이것도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뭐 이름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언론사로서 그 인터넷 중심의 기사를 좀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그 지면 신문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인터넷 중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시사인천이라는 이름도 좀 지역 주간지 좀 성격이 강하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어떤 이름으로 할까 막 고민했는데요. 이미 많은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인천은 뭐 원데이, 뭐 인천 3데이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 개그 하신 거죠? 아닙니다. 진짜 권장해드립니다. 인천 원데이.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청 패널이 나오실 때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있죠. 저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호영 기자님께 청라총연이란? 네, 청라총연은 이제 처음 2015년도에 이제 주민투표로 이제 주민단체로서 출발하시게 된 건데 제가 그 처음부터 계속 취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서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주민들의 투표로 단체가 출범한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취재를 계속 해왔던 거고 단체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다음에 출발부터 시작해서 처음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투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계속 취재를 했었고요. 이제 이때 초대 회장이셨던 이은정 회장님도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동안에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계속 보도를 하고 해서 서구에 있는 그런 주민 단체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애정이 많은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장호영 기자님께는 저희 청라총연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뭐 화이트리스트, 뭐 블랙리스트 이런 단어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인천투데이의 장호영 기자님 하면 우리 회장님의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좀 말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희 장 기자님이 우리 저희 일대 회장님이었던 이은정 씨가 있을 때는 가장 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2대 회장이 되고 나서 그 애정이 대폭 줄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초청에 대해서 많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도 나가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우리 기자님 또 저희 천하 현안에 대해서 열정 식지 않게 또 잃지 마시고 천하 현안들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그걸 빼먹었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청라총연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 후보를 내신 그 모습, 그다음에 그때 당시 청라총연의 모습이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때는 아니었나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네. 지금 이제 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제 정모 씨. 그래서 저도 정씨도 또 좋아하지 않는데 그 정모 씨는 좀 다른 정씨긴 한데 그 정씨가 주역이었습니다. 요즘 뭐 통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그 청라총연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때 그렇게 활동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인천 붉은 수돗물 안정화냐 정상화냐, 수돗물 적수 사태, 쉽게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배블리 TV에서 지난 1회 때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가 있고 또 2회, 3회에서도 짧게 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 수돗물 문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지?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석 회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수돗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기본적인 이제 시설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인데 이것이 이제 5월 30일 날 이제 수돗물 적수가 터진 이후로 이제 거의 2달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청라 지역 특히 안정화됐다, 정상화됐다 자신 있게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당국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조차도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청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떤 청라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특히 그 붉은 색깔의 수돗물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돗물에서 근본적인 문제, 취수상의 문제도 있고 이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지금 섞여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환경 쪽에 우리 전문 기자님이 이제 장 기자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고 실질적으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좀 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 2회에서 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죠. 이 탁독의 고장. 사실은 고장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저희 배블리 TV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3회에서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 발생 이후에 탁도계가 고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이미 알고 있었다. 또 이런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장 기자님께서 취재하셨었죠? 네, 제가 취재했는데 사실 이게 그 경찰이 수돗물 관련돼서 이제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던 날짜가 7월 1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전날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날 이제 영종도 주민단체 활동하시는 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공천정수장을 방문을 했는데 탁도계가 고장났다는 탁도계가 멀쩡히 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장이 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 수리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어쨌든 그날 취재는 못하고 다음날 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저녁 KBS에서 이제 탁도계의 고장이 아니라 조작이다 좀 이렇게 경찰 이야기 듣고선 좀 보도가 나가가지고 저도 이제 다음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도 물론 이제 경찰한테 들은 얘기가 탁도계가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탁도계도 확인했는데 기존의 탁도계가 잘 사용되고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탁도계도 있었는데 뭐 똑같이 잘 사용되고 있더라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인천시를 좀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인천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탁도계가 고장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분명히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리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수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뭐 탁도계가 고장이 안 난 부분을 인지를 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환경부가 뭐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뭐 시가 이게 사실은 이제 고장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식의 뉘앙스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천시가 이거는 분명히 그 탁도계 고장 발표 이후든 이전이든 탁도계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 기사를 그렇게 쓴 거고요. 제가 뭐 취재해본 결과 인천시 의회 의원분들도 탁도계 고장이 사실은 나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탁독의 조작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조작을 했냐 부분은 아직 경찰이 이제 뭐 확실한 단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찾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탁독의 조작 여부는 좀 더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탁도계가 고장이었느냐 정상이었냐 아니면 조작이었냐는 가장 중요한 게 공청정수장이 오염이 됐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이것이 탁도계가 공청정수장에 들어갈 때 문제가 아니라 나올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었냐 정상이었냐 조작이었냐는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이 나올 때 오염이 됐는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탁도계가 수치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또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탁도계가 조작이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퍼즐이 맞춰진다면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나 주의나 어떤 것을 발표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때 탁도계가 분명히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어떤 위험에 그런 신호를 줬다 하면 그 관계자들 심지어 인천시장까지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어떤 경고음을 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주민한테 알려지지 않은 책임, 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탁도계가 조작되었다 하면서 그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와 인천시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탁독의 문제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발생된 이 발암 물질 문제와 같은 이 새로운 의혹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이런 사태를 좀 감추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계속 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이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조사한다던가 이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이 수탄 듯 이 물에 붓는 듯 유야무야 넘어가고 좀 신속하게 뭐 은근슬쩍 보상 단계로 넘어가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탁독의 문제하고 오늘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발암물질, 특히 우리 청라 인근에 있는 이제 초중고에서 나오는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그냥 뚜렷한 대책 없이 이건 자연이 나왔다가 자연이 사라지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암물질이 총트리알론메탄 이 발암물질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말단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의 어떤 녹조 현상, 그다음에 이 수돗물을 정화시키는 염소라는 물질이 만나서 발생된다는 것이 맞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도꼭지의 문제가 아니고 취수장의 문제, 정수장의 문제거든요. 이것들이 단순히 학교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정수조만 청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 또 우리도 장 기자님이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기사를 냈고 제가 그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대로 이 발암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선 제가 그 총트리 할로 메탄이라고 이제 학교 세 곳에서 그 총트리 할로 메탄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는 이제 제가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이게 7월 5일 날 있었던 그 환경부와 시가 그 수질 검사 이제 발표를 이제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발표할 때 이 세 개 학교에서 총트리 할로 메탄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물질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뭐 이틀 정도 더 조사를 했더니 먹는 물 기준치 이내로 수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총트리 할로 메탄이 어떤 물질일까 좀 궁금해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보도를 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활동하신 분이 총트리 할로 메탄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보도를 하게 된 거고 다른 기자들은 그 당시 그냥 발표 내용 정도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도를 하고 나서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뭐 논평을 냈었고, 그 이후에 뭐 환경부랑 시랑 교육청에서 대책을 좀 내놨는데, 이후에 며칠 더 이제 그 학교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총트리 할로메탄이 그때 기준치 이내로 다 내려왔다고 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총트리 할로메탄 기준치가 높게 나온 게 그 학교에서 저수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원인으로 얘기한 그 저수조가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염소랑 그 부산물 이게 좀 오래 물이 안 나가고 그냥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뭐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총트리 할로메탄 이 수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 개 학교는 앞으로 저수조를 없애고 수돗물 직수관을 도입을 하겠다고 우선 발표를 한 게 있고요. 근데 다른 학교들 그 이후에 다른 학교들도 뭐 저수조 사용하는 학교들을 뭐 직수관으로 점점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봤더니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인천에 있는 학교의 9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총트리 할로메탄 요번에 수돗물 이렇게 사태가 나타났으니까 수질 검사를 한 거지, 그 전에는 그동안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이런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에서 수질 검사를 하긴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긴 했는데 총트리 할로메탄이라는 거는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그렇게 총트리 할로메탄 수치가 되게 높은 거를 학생들이 계속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 정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수질 검사를 할 때는 물론 일반 수돗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총트리 할로메탄에 대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저수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총트리 할로메탄을 수질 검사 항목에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순차적으로 원래는 그 급식할 때 그 직수관을 통해서 하게끔 이렇게 지침상으로 돼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수조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오늘 이 붉은 수돗물 안정화냐 정상화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안정화, 정상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 거의 지금 뭐 총체적 난국으로 보여집니다, 회장님. 지금도 이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특히 뭐 서구 지역의 또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정상화됐다,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성위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인천시에서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뭐 분위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단체를 필요로 해서 환경 단체들이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도꼭지의 문제가 아니고,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나온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취수장의 그 녹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녹조를 잡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녹조의 부유물과 이 염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수도꼭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취수장의 문제가 생기고 정수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된다. 아까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계 당국이 인천시에서 뭐 역학조사를 하든 뭐 어떤 조사를 하든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물질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취수장의 어떤 이동 문제, 또 이전 문제, 이 관로상의 문제,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공천 정수장, 이것이 현대화 설비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실제 중요하다. 지금 뭐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인천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회에서 이 수돗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원인 규명을 꼼꼼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4주째 접어들었네요. 기자님,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지금 2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출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동 계획 이 정도를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다음 회의 때 증인과 참고인을 누구로 부를지를 결정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가 8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부터 따져도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는 회의가 거의 뭐 두 번째 회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열심히 수돗물 특위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밝혀내려고 하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보도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박남준 인천시장 소환 문제와 관련돼서도 부결까지는 아니지만 다음에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이 돼서 시장 소환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정말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뭐 그쯤 되면은 경찰 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최근에 경찰 측에서 저 때 뭐 몇 번 접촉이 있었어요. 사실은 통신상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유기라든지 뭐 또 수도법에 관련된 것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뭐 서면 통화상의 어떤 조사, 그 실제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느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일부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 그 자료를 내려고 그럽니다. 아마 또 뭐 2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수사당국도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 문제를 자꾸 시간을 두고 질질 끌면 그건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다는 거죠. 빨리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속히 좀 해결이 되는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인천시장은 담그지도 않은 발을 벌써 빼려고 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조사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은근슬쩍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시의회에서 출범하고 호언장담했던 이 특별위원회는 느긋하기 그지없다는 그런 평가까지 또 받고 있죠.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 상담 업무 이것을 지금 미추홀 콜센터가 담당하고 있죠. 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해서 이 우리 시민들이 더 분통 터져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얘기는 이제 수돗물 사태가 이제 생기고 나서 인천에 뭐 특히 피해 지역의 맘카페나 이런 데를 좀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올린 글을 보면 상담할 때마다 분통 터진다라든지 뭐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다 또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매뉴얼이 실제로 있는가라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물론 최고 그 미추홀 콜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담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고 뭐 시나 환경부에서 브리핑을 하면 항상 잘 전달하고 있다. 매일매일 전달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런 응대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혹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특히 초반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화했을 때 초반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수돗물 수질 뭐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으니 써도 된다 또는 마셔도 된다 이런 답을 많이 계속 하니까 주민들은 막 검은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뭐 아이들이 피부병 걸리고 본인도 피부병 걸려서 막 죽겠는데 그거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을 때 자기가 민원 이제 상담하신 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그분이 자기도 답답하다 매뉴얼 같은 게 위에서 안 내려와서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글을 올리신 걸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지 않았나 좀 그런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특위가 느긋하긴 하지만 다음 회의나 아니면 앞으로 회의 때 이 매뉴얼이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부분도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하는 얘기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진리죠. 이제 뭐 같은 밥 안에 먹었던 밥과 먹었던 나물이 들어가면 늘 똑같은 맛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벌써 2달이 다 돼가거든요. 관의 입장이 좀 명확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 회장님도 계속 해오셨죠. 예를 들어 우리 수돗물 적수 사태만 봐도 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시시각각 틀리죠. 인천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또 뭐 때때로 서구청에서 느닷없이 나와서 발표하는 내용도 약간씩은 그 뉘앙스나 그 의미가 틀립니다. 뭐 이 수돗물 적수 사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뭐 환경부죠. 하지만 이걸 또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천시였기 때문에 이 두 구기관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이고 또 환경부 장관이 뭐 100% 인재다. 또 뭐 인천시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 평까지 나왔으면 분명히 어느 한쪽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맞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인천시장님이 아까 뭐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 먹어도 된다. 일주일만 참으면 이거 그동안의 관습대로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원상복구되니까 참아봐라. 왜 떠드냐. 뭐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특히 6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이 수돗물 적수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돗물 적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 상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수장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시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350만 인천 시민들의 안위와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에 아울러서 뭐 저희 단체는 이 수돗물 적수 상태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뭐 내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안을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결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제가 뭐 요즘 보면 인천시장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냥 무야무야 지나가다가 조용해지면 누구 책임지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네, 시민들이 답답해하시고 이 분통 터져하시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소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장님의 별명이 좀 안타깝게도 불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별명은 지금 청라 불통이 아니라 앵그리박이라고. 앵그리박 그러니까요. 이러한 별명이 이 청라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업무 수행 평가에서 이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출범 당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최근에는 그 슬로건도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통시장, 시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이 오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우리가 소통이라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공감할 때를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통이 될 수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말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듣는 것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주민을 좀 무서워하시는 게 아닌가. 외관상은 뭐 어떤 것도 다 이길 것 같은 외관상인데 주민을 너무 무서워한다. 주민과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미숙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고 누가 또 옆에서 얘기한다고 잘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많은 좀 교훈을 받으시고 또 옆에 참모진들이 보좌관이나 참모진들이 좀 조언을 잘해서 지금보다는 좀 주민과 소통되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되면 그 슬로건인 시민의 시장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와대 집회 때 시민의 시장이다. 아까 플랜카드에 계란을 던진 적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 계란이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또 그 발로 뛰는 기자님이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 이 불통시장에 대한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을 많이 강조했던 시장이시죠. 네, 박남춘 시장님이 이제 소통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초기 대응부터 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시상수도 사업본부의 그런 보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직원들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만을 너무 믿고 드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거를 특히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났던 문제가 영종 지역의 이제 수돗물 적수 사태에 관련돼서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했는데 뭐 시장님이 본인이 직접 발표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발표를 했을 때 처음에 그 영종은 적수 사태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 입장을 한 10일 정도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10일 정도 유지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이게 시나 아니면 시장님이 소통하는 모습이었나 주민들이랑라고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 수돗물 사태도 소통하기 위해서 민간 대책, 그러니까 주민 대표들과 민간 대책회를 꾸려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삐그덕삐그덕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보상과 관련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주민은 뭐 맘카페 같은데 자기가 지난달에 50만 원 정도로 이거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필터 구입하고 생수 사는데 50만 원 정도 썼는데 시가 보상을 해주는 거냐? 근데 지금 피해를 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 50만 뭐 4명이 한 가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50만 원을 가구마다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거는 솔직히 어려운데 초창기부터 영수증을 모아라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도 참 시장님이 직접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앞으로 민간 대책위가 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그런 보상 문제에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잘 주민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시에서도 더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 민관위원회 이런 말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 예. 방금 전에 우리 소각장 관련된 민관대책위원회 또 다녀오셨죠? 예. 그 지금 뭐 클린소고 환경시민위원회라고 이것도 일종의 민관 협의체죠. 저도 그 민간협의체에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이 민간협의체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이나 또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을 가장해서 민간협의체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민간협의체 가보면 대부분이 이제 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죠. 거기에 이 딸랑딸랑거리는 이제 교수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해서 나가서도 실제로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너 소통했냐 물어보면 우리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충분히 소통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사실 맨표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항시 이 민간협의체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 수돗물 적수 사태에도 정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위원회든지 누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또 시민이나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이게 우리가 어떤 관이라는 습성은 그런 민간협의체라는 좋은 허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들 사람들을 심어서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가정하에 표결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특히 소각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돗물 마찬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관과 대립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군다나 뭐 인천시장님이 최근에는 뭐 CD타워라든지 스타필드, 뭐 GRT 전부 다 민간협의체로 하겠다. 뭐 민간협의체 되면 저희 단체도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일주일 내내 아마 민간협의체만 참석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회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민간협의체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표결로 가게 된다. 그럼 이 표결이라는 게 사실 이 민간협의체 구성원 중에 절반 이상이 인천시 편이라면 결국에는 인천시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죠. 우리 저희 7호선 사업 연장 사업 뭐 우리가 집회도 하고 시위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7호선 무슨 뭐 모임 뭐 민간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갔죠. 가니까 자기 그 가까운 사람을 다 채워놓고 우리 단체도 갔죠. 그러면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우리 단체 뒤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갔지만 거기서 표결이 벌어졌어요. 표결이 벌어지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탈퇴를 했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면 의미 없는 단체들이 만들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7호선 집회다, 7호선 모임이다 했을 때 주민들이 20명 이상이 모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가면 사실은 없는 거 많지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협의체 좋은 의미로 구성되면 좋지만 이것이 어떤 관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이것이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그 안에 틀에 갇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협의체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민간협의체가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만들었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면 이것은 사실 소통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기자님, 이 민간협의체가 소통에 대한 뭐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민간 대책이나 아니면 민간 협의체에 관련돼서 많이 취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수돗물 민간 대책위는 좀 많이 제가 취재를 해봐서 느낀 건데 이제 사례를 들자 얼마 전에도 그 뭐 검단이랑 청라 이쪽에 뭐 정상화 선언 환경부랑 시가 정상화 선언을 한다고 그걸 놓고서 이제 거기 참여했던 주민 대표들이 아니 우리는 정상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수돗물 피해를 받고 있고 뭐 피부병도 걸리고 계속 가루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정상화냐라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시나 환경부는 정상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민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행한 모습이 나중에는 물론 사과를 하고 뭐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한 정상화나 아니면 안정화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 모습 자체에서는 과연 민간대책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민간 협의체는 사실상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인천시장 방금 전에 저희가 좀 다뤘지만
불통시장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그리박 이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하나 제안하면 지금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 트리 할로메탄 굉장히 입에 붙지 않아요. 총 트리 할로메탄 이 발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민간 협의체 한번 만들 때 총 트리 할로메탄이 무엇인가 요게 관해서 진짜 민간 협의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좀 전문가도 좀 나오시고 관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실제 주민들과 너무 밀접하고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이게 처음 발생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위해 물질들 특히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돼서 이런 민간 협체에서 이 물질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이런 원인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물 기준치는 0.1이거든요. 이 총트리알메탄이. 근데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0.05인데도 있고 기준이. 근데 그 0.1을 물론 그 세 개 학교에서 넘었지만 나중에 다시 측정했을 때 또 0.5가 넘은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정상이라고 했지만. 근데 다른 곳은 또 0.0인가 그렇게 더 낮게 이제 수치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군요. 먹는 물 그 기준 관련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민간 대책위가 꾸려지거나 이래가지고 그 수치를 좀 낮추든지 정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판단해서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인천 붉은 수돗물 안정화냐 정상화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투데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에서 나름대로 가장 많이 들으려고 하는 지역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신문도 주간으로 한 번씩 내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매일 기사를 생산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희가 취재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미약하긴 한데 8월부터는 좀 정식적으로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뭐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도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신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저희 인천투데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인천투데이 이미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인천투데이라고 검색하면 그 채널이 네네. 나오나요? 지금도? 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투데이 좋은 신문이고 우리 장 기자님 고생도 하시고 오늘 나와서 고맙긴 한데 신문 이름 인천원데이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투데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청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 면도 있지만 또 오늘 뭐 스타필이라든지 시티타워는 또 나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여튼 뭐 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단체하고 또 합심해서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배블리TV 제4회 인천 붉은 수돗물 안정화냐 정상화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또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